늦은 밤, 이야기 채널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일은 괜찮았어요? 너무 힘들진 않았죠? 혹시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일은 없었는지, 아니면 작지만 따뜻한 행복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살짝 나눠줘도 괜찮아요. 전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이제는 모든 걸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따뜻한 이불이랑 푹신한 베개 준비해두고 편하게 누워 어깨에 힘도 쭉 빼고 눈을 천천히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에 살짝 기대봐요. 이 조용한 목소리가 당신을 깊고 평온한 꿈속으로 부드럽게 이끌어주길 바랄게요. 해가 저물고 빽빽한 아파트 단지 위로 노을빛이 희미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늦가을 찬바람에 흩날리는 노란 낙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쇼를 어깨에 두르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할머니는 아직 그 차가운 공기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겨울의 추위가 아니라 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집안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낯설미였습니다. 김숙자 할머니가 젊었을 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오직 아들 정수가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생겨 집안에 웃음소리가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발을 들인 날부터 할머니가 받은 것은 뼛속까지 시린 냉대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박미영은 날카롭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당신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처음부터 그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부엌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려 할 때면 미영은 휙 쳐다보고는 인사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따라 거실로 가져가면 미영은 즉시 일어나 자기 물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정수는 늘 그랬듯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곤란해할까봐, 집안에 불화가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매일 밤 작은 방에 홀로 누워 옛날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정수가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 함께 잠들기를 조르던 날들, 두 모자가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마음은 더없이 따뜻했던 날들.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할머니가 미영과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미영아,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내가 좋아할지 모르겠구나. 미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먹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에 누가 늙은 시어머니가 끓여주는 밥을 기다리겠어. 할머니는 점점 침묵하는 법을, 이 집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떤 날은 부엌에 들어갔다가 미영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입을 떼기도 전에 미영은 등을 돌려 나가버렸습니다. 그저 외면하는 것, 그 발걸음 하나만으로도 김숙자 할머니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는 저녁, 할머니는 옛날 드라마 채널을 틀었지만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미영은 말 한마디 없이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리모컨을 빼앗아 패션 채널로 돌려버렸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가 끝나면 할머니는 조용히 뒷정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할머니가 피곤한지 슬픈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방만이 할머니가 홀로 앉아 남편을, 옛날을,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손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한 번은 거실로 들어서려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미영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시선, 얼굴에 역력히 드러난 불쾌감. 그 순간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짐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할머니는 가족의 공용 공간에 나타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길거리의 차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말없이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저 내가 조용히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동이 트기 전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 했으며 이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 서서 말없이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느리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남편과 자식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손이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자식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이 비단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숙자 할머니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며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도와주려고. 다 했으니 걱정 마라. 미영은 살짝 입술을 비죽이며 스마트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냄비 뚜껑을 열어 힐끗 보았습니다.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집에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숙자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시렸지만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냥 뭐라도 좀 하고 싶어서. 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엌을 나서자마자 즉시 스마트폰을 눌러 정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 생활 리듬 망가뜨리는 거 더 이상 못 참겠어. 아침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데 정말 미치겠다고. 정수는 문자를 읽고 작게 한숨을 쉬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기쁘게 의자를 빼주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란 프라이 한 조각을 정수의 그릇에 놓아주자마자 미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정수 씨한테 덜어주지 마세요.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숙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젓가락에 들려있던 계란 프라이가 아들의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손을 거두고 부끄러움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어머니를 편들지도 아내에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지만 입안의 음식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국그릇을 옆으로 밀어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못 먹겠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싱겁게 끓이셨어요? 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내 그만두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일어나 스마트폰을 들고 태연하게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숙자 할머니가 슬퍼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말없이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숙자 할머니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실망감이 마음의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갈치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갈치조림을 할 때마다 정수가 얼마나 신나서 기다렸는지 기억했습니다. 그 갈치조림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시골 음식이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치조림이 끓어오르며 부엌 가득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미영이 들어서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미영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노골적인 짜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또 갈치조림이에요?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미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은 벌떡 일어나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갈치조림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진한 갈치조림 냄새가 이제는 씁쓸한 냄새로 변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넋이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갈치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차가운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수가 들어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마디 말, 한마디 변호, 자신이 아직 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줄 작은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저 조용히 의자를 빼고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숙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쓰라린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옛날의 밥상을, 정수가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하나씩 집어 먹던 모습을, 갈치조림을 해줄 때마다 눈이 휘어지게 웃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의 중요한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 애쓰며 이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 서서 말없이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느리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남편과 자식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손이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자식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이 비단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숙자 할머니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며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도와주려고. 다 했으니 걱정 마라. 미영은 살짝 입술을 삐죽이며 스마트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냄비 뚜껑을 열어 힐끗 보았습니다.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집에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숙자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시렸지만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냥 뭐라도 좀 하고 싶어서. 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엌을 나서자마자 즉시 스마트폰을 눌러 정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 생활 리듬 망가뜨리는 거 더 이상 못 참겠어. 아침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데 정말 미치겠다고. 정수는 문자를 읽고 작게 한숨을 쉬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기쁘게 의자를 빼주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란 프라이 한 조각을 정수의 그릇에 놓아주자마자 미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정수 씨한테 덜어주지 마세요.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숙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젓가락에 들려있던 계란 프라이가 아들의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손을 거두고 부끄러움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어머니를 편들지도 아내에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지만 입안의 음식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국그릇을 옆으로 밀어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못 먹겠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싱겁게 끓이셨어요? 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내 그만두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일어나 스마트폰을 들고 태연하게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숙자 할머니가 슬퍼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말없이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숙자 할머니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실망감이 마음의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갈치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갈치조림을 할 때마다 정수가 얼마나 신나서 기다렸는지 기억했습니다. 그 갈치조림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시골 음식이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치조림이 끓어오르며 부엌 가득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미영이 들어서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미영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노골적인 짜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또 갈치조림이에요?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미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은 벌떡 일어나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갈치조림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진한 갈치조림 냄새가 이제는 씁쓸한 냄새로 변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넋이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갈치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차가운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수가 들어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마디 말, 한마디 변호, 자신이 아직 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줄 작은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저 조용히 의자를 빼고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숙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쓰라린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옛날의 밥상을, 정수가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하나씩 집어 먹던 모습을, 갈치조림을 해줄 때마다 눈이 휘어지게 웃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의 중요한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른 아침, 하늘에는 아직 찬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천천히 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벼운 바람에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손에는 낡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손바닥은 세월의 흔적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오늘 할머니는 점심에 먹을 채소와 생선을 조금 사려고 했습니다. 비록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 모두가 할머니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몇몇이 현관에 모여 앉아 온갖 동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마음씨 좋은 이웃인 김 여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숙자 언니 아니에요? 요즘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아들네 집에서 사시는데 안색이 하나도 안 좋으시네요. 김숙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지. 괜찮아, 동생.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했습니다. 김 여사는 숙자 할머니의 붉게 충혈된 눈과 수척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숙자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위로의 뜻이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빼고는 아무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사는데 왜 저렇게 고생하시는 것 같지? 듣자 하니 며느리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시장에서 몇 번 봤는데 얼굴이 항상 굳어 있어.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
지난번에는 할머니 혼자 생선 사러 오셨더라. 며느리는 한 번도 같이 온 적이 없어. 세상에 아들이 있어도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드시겠네. 소문은 잔물결처럼 퍼져나가 시장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숙자 할머니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할머니의 아들네 집 생활이 결코 편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영이 평소처럼 시장에 갔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채소 가게 몇 군데를 지나자 희미하게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기 숙자 할머니 며느리잖아. 봐,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 듣자 하니 저 여자가 시어머니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어휴, 할머니가 불쌍하시지. 미영은 멈칫했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 분노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려 힐끗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수군거리던 사람들을 입 다물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거실로 직행하여 정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씩씩거렸습니다. 당신, 이웃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정수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미영이 식탁 위에 핸드백을 내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내가 당신 어머니를 학대한다고 말해. 웃기지 않아?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했습니다. 그냥 오해야, 여보. 오해, 미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거 알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들이 나를 못된 며느리라고 말하는 건 참을 수 없어. 그녀는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해. 정수는 당황했고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작은 의자에 앉아 손을 맞잡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의자를 살며시 끌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밖에 너무 자주 나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해서 집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김숙자 할머니는 아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집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머니가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자신이 방금 말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감히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제 말은 어머니, 그냥 집에서 쉬세요. 괜한 일 만들지 마시고요. 김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귀찮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고통스러운 것인지 체념한 것인지 할머니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얼룩덜룩한 땅바닥의 빛과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수년이 지났네. 젊었을 때는 자식만 잘 키워서 좋은 가정을 꾸리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집의 일부일까? 아니면 그저 그림자일 뿐일까? 정오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며 동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낡은 빗자루를 손에 들고 현관의 먼지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럴 때만 자신이 이 집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대문이 세게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보도블록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숙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미영이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가방을 내던졌습니다. 물건 몇 개가 밖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획 돌아서서 숙자 할머니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이웃들한테 무슨 말을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숙자 할머니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빗자루를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그들이 안부를 묻기에. 안부를 물었다고요? 미영이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뭘 물었길래 모두가 제가 어머니를 학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얘야? 하지만 미영은 이미 가까이 다가와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그들이 수군거리는 거 아니면 일부러 저를 망신 주려는 거예요? 숙자 할머니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눈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해. 미영이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 집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분수를 아셔야 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웠고 숙자 할머니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알겠다. 아무 말도 안 할게. 미영은 눈살을 찌푸리고 숙자 할머니를 잠시 쳐다보다가 짜증스럽게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왜 이웃들과의 단순한 대화가 며느리에게 자신을 모욕할 빌미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부터 더 조용히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정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안개가 낀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고 미영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미영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당신 어머니가 요즘 말썽을 좀 부리셔서. 정수는 멍하니 있다가 반사적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침울했고 얼굴에는 체념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숙자 할머니는 아들을 올려다보며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아. 나는 괜찮아.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그는 그저 한숨을 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등이 마음속에서 일었지만 결국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숙자 할머니는 더욱 자신을 거두어들였습니다. 현관에도 나가지 않았고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갈 때면 사람이 없는 길을 선택하여 빨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을 피했고 안부 인사도 피했습니다. 집안에서도 미영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이 부엌에 들어가면 즉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참고 견디자. 아들이 편안하기만 하다면.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인내가 미영을 더욱 자신을 무시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부엌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미영과 정수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숙자 할머니 혼자 조용히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찬밥 그릇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란 불빛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예전의 가족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흰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더 이상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른 아침, 하늘에는 아직 차가운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오래전에 일어나 부엌 구석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식탁보를 정성스럽게 접고 그릇 하나하나를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할머니의 시선이 정수가 의자에 벗어둔 연한 파란색 셔츠에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다가가 셔츠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끝에 단추가 떨어진 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이 셔츠는 정수가 가장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셔츠를 입을 때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어머니가 고른 색이 예뻐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수는 더 이상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앉아 바늘과 실을 꺼내 천천히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흐릿한 눈으로, 세월에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할머니는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었습니다. 단지 단추 하나일 뿐이었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아무리 커도 여전히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깃을 바로잡으며 평소처럼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셔츠를 들고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입고 가렴. 내가 단추를 꼼꼼하게 다시 달아놨어. 정수는 어머니 손에 들린 셔츠를 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미영이 어디선가 나타나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입술을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정수 씨를 어린애 취급하지 마세요. 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미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더욱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보살핌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 숙자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손에 든 셔츠는 그대로였지만 어깨는 축 처진 듯했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서서 눈에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거두고 셔츠를 의자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냥 내가 잊어버릴까봐. 정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슬퍼하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나서면 아내가 더욱 화를 낼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미영은 남편을 힐끗 쳐다보고는 턱을 살짝 치켜들었습니다. 남편, 어머니를 너무 받아주지 마. 각자 자기 삶이 있는 거고 각자 알아서 적응해야지. 정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그저 작게 한숨을 쉬고는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수가 셔츠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애정 표현조차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숙자 할머니는 현관에 앉아 작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나뭇잎들이 흙바닥 위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정수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엄마 품에 달려와 가방을 벗겨달라고 조르고 이것저것 만들어달라고 조르던 시절. 그때는 엄마만 곁에 있으면 정수는 항상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은 커서 가정을 꾸렸고 더 이상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불며 늦은 오후의 찬 기운을 실어 날랐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야른 겉옷을 어깨 위로 살며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또 다른 찬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고독이라는 이름의 바람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낡은 셔츠를 꿰매며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느리고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정수는 출근한 지 오래였습니다. 집에는 할머니와 미영 단둘뿐이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오자 이내 등 뒤에서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먼지투성이에요? 어머니, 좀 치워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미영이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좀 치울게. 할머니는 서둘러 바느질하던 천을 접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쓸어주려고 했지만 어느새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집을 쓸고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쌓여있던 빨래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감히 쉬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미영이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해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원래 바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숙자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더 이상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물에 젖어 무거운 옷가지들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할머니는 멈칫하며 문틀을 꽉 잡고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미영이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지만 그저 팔짱을 끼고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애써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세요. 제 물건 망가뜨리면 어머니가 배상 못 하실 거예요. 숙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영의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쓰러질 뻔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다. 더 조심할게. 할머니는 계속해서 빨래를 널었지만 야윈 손으로 빨래 바구니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잠시도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다가와 어머니가 피곤해 보이는 것을 보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건강해. 미영은 옆에서 스마트폰을 훑어보다가 그 말을 듣고 힐끗 쳐다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일 하셔서 피곤하신가 봐요. 정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물 한 잔을 서둘러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도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은 밤, 부엌에는 작은 등불에 희미한 빛만이 있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차가웠습니다. 쌓여있는 그릇들이 부딪히며 어두운 밤에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욱 무시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저녁 바람이 작은 골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해는 이미 졌지만 시골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주머니들과 아가씨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동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숙자 할머니의 오랜 이웃인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에 있는 몇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숙자 언니를 보면 마음이 아파. 아들이 있어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분 정순의 집에서 사신 날부터 점점 더 초췌해지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들 하시오? 모두가 돌아보자 마을 이장인 최 씨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내가 희미하게 숙자 씨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 박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최 이장을 가까이 끌어당겨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저 모두가 보는 대로지요. 그리고 그녀는 숙자 할머니가 혼자 시장에 오시는 모습, 수척한 얼굴, 느린 걸음걸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랑비가 내리는데도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고 며느리는 집안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해요. 아들 며느리는 잘 사는데 어머니는 꼭 공짜 하녀 같아요. 최 이장은 이야기를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군. 늦은 오후, 집 안은 고요했고 마당의 타일 위로 빗자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숙자 할머니가 나뭇잎을 쓸고 있었습니다. 야윈 손으로 빗자루를 꽉 쥐고 있었고 느린 움직임에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최 이장이 들어와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숙자 씨. 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는 서둘러 손을 옷에 닦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장님 아니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최 이장은 미소 지었지만 눈은 여전히 꼼꼼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요즘 어떠세요? 아들네랑 같이 사시니 즐거우시죠? 숙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기댈 곳만 있으면 됐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웃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당황함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집안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오더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두 사람이 돌아보자 미영이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최 이장은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마치 평가하려는 듯했습니다. 미영이 입술을 비틀며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오셨어요? 최 이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숙자 씨를 뵈러 왔습니다. 오랜만에요. 미영은 턱을 살짝 치켜들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낯선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 이장은 미영을 보고 다시 숙자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숙자 씨, 건강 잘 챙기세요. 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최 이장은 떠났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영이 숙자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이장님한테 무슨 하소연을 하셨어요? 온 동네에 이 집안일 다 알리고 싶으세요? 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미영이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머니를 학대한다고 이웃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미영은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는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숙자 할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참아도 미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녁, 집안은 노란 불빛에 잠겨 있었고 공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정수가 막 문으로 들어서서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미영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물통에 걸레를 세게 휘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힐끗 쳐다보고는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언제까지 여기에 살게 할 거야? 정수는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은 비수처럼 그의 머릿속을 꿰뚫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미영이 코웃음을 치며 가슴 앞에 팔짱을 꼈습니다. 봐, 매일같이. 당신 어머니는 집안을 어슬렁거리기만 하고 하는 일마다 느려 터졌어. 그리고 항상 저 불쌍한 눈으로 나를 쳐다봐.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정수는 말없이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영이 결코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내 어머니잖아. 그가 나직이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인 건 알지만 나는 그분을 평생 모실 하녀가 아니야.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미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아니면 당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때? 정수는 깜짝 놀라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미영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곳이야? 거기서는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당신 어머니도 여기처럼 외롭지 않을 거야? 정수는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거기에 어떻게? 미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가벼웠습니다. 당신이 매주 찾아가면 되잖아. 내가 막지는 않을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으면 당신 어머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 김숙자 할머니는 밖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아니면 당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때? 할머니는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고 싶어 한다는 것.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미영의 말이 아니라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렸습니다. 한마디 반대, 한마디 변호. 하지만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수가 한숨 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지만 그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수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아내와 다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미영은 즉시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선택해. 당신 어머니 아니면 나. 만약 계속 망설이면 내가 계속 참을 수 있을지 장담 못해? 정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 괴로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아내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반대하지도 감히 동의하지도 못했습니다. 미영은 남편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침묵은 동의라는 뜻이지? 정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숙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낡은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할머니는 아들을 낳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른 아침, 첫 햇살이 차가운 마룻바닥 위로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 김숙자 할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앞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할머니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아들의 침묵까지.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야위고 주름진 손가락. 평생을 자식을 위해 고생하고 힘들게 일했지만 이제는 기댈 집조차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떠나야지.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침대 옆 작은 장롱을 끌어당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낡은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고향에서 살 때부터 간직해온 물건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빛바랜 옷 몇 벌, 낡은 스카프 하나, 그리고 오랫동안 모아둔 약간의 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나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곳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날 정오, 숙자 할머니는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상념이 가득했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시장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소리.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할머니가 속할 곳은 없는 듯했습니다. 익숙한 채소 가게에 다다르자 숙자 할머니는 늘 안부를 묻던 이웃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들어 숙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세상에, 언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요즘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김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김 여사는 숙자 할머니의 야윈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제가 알아요. 언니 지금 참고 계시죠? 무슨 일 있으면 숨기지 마세요. 우리도 있잖아요. 김 여사의 말에 숙자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이웃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모든 결정은 끝났습니다. 저녁, 집 안은 고요했고 작은 등불만이 타일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방 안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조용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준비를 하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작게 불렀습니다. 정수야, 이리 와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정수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위에 단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김숙자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가야 할 것 같다. 정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김숙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부드러웠지만 슬펐습니다. 너희 부부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구나.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늙었으니 어디든 괜찮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정수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붙잡고 싶었지만 미영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문밖에서 만족스러운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머물게 하라고 입을 뗄 수 없었지만 떠나라고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숙자 할머니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침울한 눈으로
한때 자신의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임시 거처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이면 떠나야겠지.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나? 나도 아직 모르겠구나. 이른 아침, 하늘은 곧 비가 올 듯 잿빛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 김숙자 할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옷자락을 매만졌습니다. 오늘 할머니는 떠날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이곳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 밖, 정수는 식탁 위에 차가운 찻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온갖 상념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곧 떠날 것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영,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심지어 숙자 할머니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는 입가에 희미한 만족의 미소를 띠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바로 그때 멀리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 은영은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를 듣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영아, 너 알고 있니? 내 어머니. 어머니가 집을 떠나시려고 해. 은영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김 여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가 왜 집을 떠나세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며느리가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내 어머니는 너무 착하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만 계셔. 이제 어머니가 스스로 떠나려고 하시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 은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낯선 사람처럼 조용히 떠나야 한다니.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은영은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날 정오, 문이 세게 열렸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가 무서운 침묵에 잠긴 집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김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은영이 서 있었습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공항에서 막 달려온 듯 숨을 헐떡였습니다.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김숙자 할머니는 당황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냥 잠시 떠나려고 했을 뿐이야? 잠시 떠나신다고요? 아니면 영원히 떠나시려고요? 은영이 소리쳤습니다. 두 손으로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단정하게 놓인 천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빛바랜 낡은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조용히 떠나셔야 하다니. 하이힐 소리가 타일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미영이 방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은영씨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영은 돌아보았습니다. 두 눈은 분노의 불꽃으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숲속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영의 한마디가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듯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서 스스로 떠나시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오빠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눈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가 저렇게 떠나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지만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영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반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해봐. 은영이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오빠는 장남이잖아.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헤매게 둘 거야?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아니면 아내가 화낼까 봐 두려운 거겠지?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미영은 팔짱을 끼고 눈에는 득이양양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은영이 김숙자 할머니 편에 서는 것에 대한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당신과는 상관없어. 당신은 시집 갔잖아.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우리 시댁 일에 참견하지 마. 은영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분노가 극에 달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시댁이라고? 당신은 여기가 우리 엄마 집이라는 걸 잊었어?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면 당신이 살 이 집도 없었을 거야. 당신은 엄마가 식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처음으로 미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자식이 서로 맞서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은 유약해서 아내에게 굴복하고 어머니가 굴욕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아들, 다른 한쪽은 어머니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고 분노와 억울함에 가득 찬 딸, 할머니는 집안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팽팽해졌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화가 났지만 지금은 은영의 결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여전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옆에 단정하게 놓인 짐 가방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기도 전에 따뜻한 손길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무데도 가실 필요 없어요. 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한 선언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아무도 어머니를 쫓아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김숙자 할머니는 딸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은영아. 은영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어머니를 이 집에서 내쫓을 권리는 없어요. 어머니는 정수 오빠를 낳으시고 평생을 키워주셨어요. 어머니는 자기 집에서 남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야윈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이렇게까지 강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온 거야? 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습니다. 방 안가득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과 도전적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정수의 아내야. 이 집안일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은영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무슨 권리로 우리 엄마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엄마 집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면 당신이 살 이 집도 없었을 거예요. 미영이 비웃으며 경멸 가득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여기 있지만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 뿐이지. 은영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두 눈은 화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 엄마가 너무 착해서 당신이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영의 마른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듯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서둘러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은영아, 제발 그만해.
하지만 은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겪은 부당함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미영은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뭐라고 말 좀 해봐. 계속 그렇게 침묵만 지킬 거야?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아내와 동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시선은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폭풍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은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쳐다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장남이잖아. 아내가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정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마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듯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너무나 약한 대답이었습니다. 은영은 오빠를 쏘아보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치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했습니다. 오빠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엄마가 어떻게 느끼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오빠는 한 번이라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본 적 있어?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두 자식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이런 날이 오기를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손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쓰라림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아, 엄마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는 건 원치 않아. 은영은 어머니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요. 방 안은 다시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영은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은 은영의 결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수는 아내와 동생, 두 갈래의 압력에 휩싸여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의 눈물이 거친 얼굴 위로 흘러내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은영이 돌아온 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숙자 할머니가 미영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말없이 참고 반항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영은 항상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미영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어머니가 괴롭힘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은영의 등장은 이미 숨막히는 집안의 관계에 단단한 벽처럼 끼어들었습니다. 미영은 은영이 어머니에게 정성껏 음식을 덜어주거나 시장에 함께 가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때마다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싫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두 여자 사이에 서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편들 용기도 동생을 꾸짖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그날 밤 넓은 침실, 미영은 화장대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앉아 피곤하게 이마를 짚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당신, 그 은영이라는 애가 온 날부터 집안이 항상 시끄러워 미영이 돌아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남편을 향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내 어머니잖아. 미영이 비웃었습니다.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그럼 나는? 당신은 내가 매일 이렇게 긴장된 집에서 살게 할 거야? 당신 어머니가 떠나지 않아서. 정수는 침묵했습니다. 선택해. 당신 어머니, 아니면 나. 미영의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아내와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선택할 수 없어. 미영이 비웃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다고? 만약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눈에는 도전적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아내를 잃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갈등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일부러 거실로 나와 숙자 할머니가 의자에 놓인 옷가지를 천천히 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코웃음을 치며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참 부지런하시네요. 집에서 할 일 없이 지내는 것도 좋죠? 근데 어머니가 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은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미영 언니. 미영이 눈살을 찌푸리며 비웃었습니다. 또 뭐야? 은영이 다가와 신우이와 마주 섰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 엄마는 아무데도 안 가실 거라고. 미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입가에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일주일, 한 달, 결국에는 시댁으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니야? 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요? 그 질문에 미영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태연한 척했습니다. 내가 여기 평생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너도 시댁이 있잖아. 내 남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은영이 비웃었습니다. 제 남편요? 제 남편은 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처럼 여자 하나 때문에 자기 친어머니에게 등을 돌리지는 않아요.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옆에서 말없이 서서 두 자식이 맞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갈등을 원치 않았지만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편들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수는 아내와 동생, 두 갈래의 압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침묵한다면 모든 것이 더욱 엉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은영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숙자 할머니와는 달리 은영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긴장 끝에 은영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지 미영이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신우이가 이 가족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그 뒤에 무언가 수상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영은 알아내야 했습니다. 미영이 자신이 없는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영은 집을 나와 어머니의 가장 친한 이웃인 김 여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은영을 보자마자 김 여사는 서둘러 그녀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은영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을 겪으셨어요? 김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들을까 두려운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 은영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지. 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 여사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영이 집안에서 시어머니를 노골적으로 모욕했던 일들부터 숙자 할머니가 미영의 눈치를 보며 청소하던 모습까지, 어머니가 남처럼 대우받던 식사 시간, 그리고 밤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슬픔에 잠겨있던 모습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내 어머니를 안타까워했지만 내 어머니는 너무 착하셔서 그저 참고만 계셨어. 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 몸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오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정수는 너무 유약해. 얘야. 아내 말이라면 꼼짝 못하지.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감히 한마디도 못해. 은영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김 여사가 머뭇거렸습니다. 마치 계속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은영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 은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듣자 하니 정수랑 결혼하기 전에 미영이가 큰 빚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빚이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그 여자친구 중 한 명이 말하길 미영이가 정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수네 집안에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은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확실하세요? 김 여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 동네에 그런 소문이 파다했어. 근데 너희 집안은 아무것도 몰랐지? 은영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은영이 그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미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할 말이 있어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은영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귀찮게 굴지 마. 은영은 그 비꼬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한테 솔직하게 말할 용기는 있어요? 언니가 오빠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 말이에요. 그 말은 집안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지금까지 식탁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정수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영아, 무슨 말이야? 미영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나한테 누명 씌우지 마. 은영이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누명이라고요?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빚이 있었다는 거 비밀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상관 있죠. 그게 바로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한 진짜 이유를 보여주니까요.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동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은영아, 더 자세히 말해봐. 은영은 오빠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목소리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오빠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왜 저런 여자가 오빠를 선택했는지? 왜 오빠처럼 유약한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는지?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정말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정수 씨, 저 애 말 듣지 마. 저 애는 우리 부부를 갈라놓으려는 거야?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영은 오빠와 신우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대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의심의 씨앗이 오빠의 마음에 심어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미영은 의자에 앉아 눈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어젯밤의 격렬한 대치 후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은영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언니, 장담할 수 있어요? 오빠 돈으로 빚 갚은 적 없다고요? 미영이가 빚이 있었다고 그는 결혼 전의 날들을 떠올렸다. 미영은 늘 다정하고 영리한 여자,
그의 눈에 완벽한 아내였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점차 변했다. 더 이상 고분고분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았다. 그녀는 통제하려 하고 독단적이며 심지어 그의 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처음부터 나를 속였을지도 모른다니. 밤늦게 미영은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아내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은행 앱을 열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즉시 심장이 멎는 듯했다. 수억 원, 지난 몇 년 동안 인출된 거액의 돈, 그가 전혀 몰랐던 돈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영은 그에게 이 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눈앞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무거운 눈으로 거실로 내려왔다. 미영은 어젯밤 일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은영은 어머니 옆에 앉아 어머니가 옷을 개는 것을 돕고 있었다. 정수는 망설이지 않고 아내 앞에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여보, 이거 설명 좀 해줘. 미영은 남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정수는 화면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인출거래 내역이 가득했다. 이 돈 어디에 썼어? 미영은 멈칫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 나를 의심하는 거야?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살짝 웃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내가 당신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생각하는 거지? 은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언니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왜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바로 반박하지 못했다. 정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오늘까지 아내를 믿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팽팽한 줄처럼 긴장되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영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상황이 계속되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행동해야 했다. 오후, 집에는 숙자 할머니 혼자 계셨다. 미영은 세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은 차가웠고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전부 당신 때문이야. 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만약 당신이 여기 없었다면 내가 이런 곤경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미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숙자 할머니의 심장을 찔렀다. 할머니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가식 떨지 마. 미영이 으르렁거렸다. 당신은 여기 있으면서 모든 걸 망쳐놨어. 내 아들을 나에게서 빼앗으려는 거지? 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다.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그럼 사라져. 미영의 고함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언니,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은영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어머니 앞을 막아섰다. 눈에는 불꽃이 튀었다. 언니가 잘못해놓고 왜 남 탓을 해요? 미영이 획 돌아 은영을 쏘아보았다. 내가 돌아와서 모든 걸 망쳐놨어. 그녀가 비웃었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둘 줄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정수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례 없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미영,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미영이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정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신뢰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알아보지 못하겠어? 그 말은 비수처럼 미영의 심장에 꽂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잃을 수 없었다. 절대. 그날 밤 미영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눈빛이 어두웠다. 그녀는 만약 은영이 계속 여기에 머문다면 모든 것이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즉시 무언가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남편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은영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정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미영이 팔짱을 끼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당장 저 애를 내보내.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방 쪽을 번갈아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은영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어떻게 되든 그녀는 어머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미영은 소파에 앉아 눈을 깊이 감고 앞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수는 의심하기 시작했고 은영은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숙자 할머니는 아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니, 그녀는 이 상황이 계속되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두 모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에서 쫓아내야 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오직 미영만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 서서 숙자 할머니가 막 끓인 국그릇을 힐끗 보았다. 조용히 그녀는 선반 위에 소금통을 집어 국에 듬뿍 뿌렸다. 끓어오르는 국물 속으로 하얀 소금이 녹아들었다. 미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두고 보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숙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아들에게 음식을 덜어주었다. 미영은 말없이 숟가락으로 앞에 놓인 국그릇을 살짝 저었다.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녀는 즉시 얼굴을 찌푸리고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세상에, 어머니. 온 가족을 소금에 절여 죽일 셈이세요? 왜 이렇게 짜게 끓이셨어요? 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국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평소처럼 간을 했는데. 미영은 팔짱을 끼고 눈살을 찌푸리며 비꼬았다. 평소에도 이렇게 바닷물처럼 짜게 끓이세요? 아니면 어머니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정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은영을 힐끗 보았다. 동생은 젓가락을 꽉 쥐고 있었고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은영이 젓가락을 식탁에 3개 내려놓고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언니, 그만 좀 해요. 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미영은 여전히 비웃으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무슨 짓?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내가 못 믿겠으면 한번 맛봐. 은영은 그녀가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폭로할 수 있을까? 숙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에게 식사 중에 모욕당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입안의 밥이 갑자기 씁쓸해졌다. 다음 날 미영은 얇은 코트를 걸치고 집대문을 나섰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숙자 할머니를 나쁘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다. 집 근처 시장에 도착하자 그녀는 일부러 몇몇 이웃들과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는 의미심장한 한숨을 쉬었다. 우리 시어머니, 늙으셔서 정신이 없으세요. 항상 일을 망치시지. 옆에 있던 한 여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은 혀를 차며 지친 척했다. 어휴, 어제는 국을 너무 짜게 끓여서 아무도 못 먹었어요. 내가 뭐라고 하면 슬퍼하시고 이 나이에 귀찮게만 하시네요.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숙자 할머니도 시장에 있었고 우연히 모든 것을 들었다. 할머니의 손이 채소 바구니를 꽉 쥐었고 어깨가 떨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서서 따지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어갔다. 할머니는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미영은 더 강력한 수를 써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시선을 고정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아야. 미영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온 가족이 깜짝 놀라 달려나왔다. 정수가 달려와 아내를 부축했다. 미영아, 괜찮아? 미영은 다리를 부여잡고 아픈 척 얼굴을 찌푸렸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밀었어. 숙자 할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안 그랬어. 미영이 눈물을 터뜨리며 억울한 표정으로 정수를 쳐다보았다. 내가 막 계단을 내려오는데 당신 어머니가 나를 들이받았어. 하마터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어.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설득당하지 않았다. 정말이야? 미영은 멈칫했다. 당신, 나를 의심하는 거야? 바로 그때 은영이 나섰다.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됐어요, 언니. 언제까지 연기할 거예요? 미영은 이를 갈았다. 얼굴이 분노로 창백해졌다. 너, 봐, 내 동생까지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잖아. 그녀는 계속해서 오는 척했지만 이번에는 정수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신뢰하지 않았고 더 이상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아침 숙자 할머니는 마당을 쓸고 있었고 은영은 어머니를 도와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었지만 폭풍은 잠시 멎은 듯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은영이 아직도 여기 있는 것에 대한 불쾌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정수는 더욱 침묵했고 마음속에는 말 못할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결혼에 대해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미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낯선 번호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씨, 언제 남은 돈을 갚을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받아야겠어요? 낮고 불쾌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주위를 둘러보고는 발코니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전화해요? 제가 갚는다고 했잖아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말해주지. 나는 너무 오래 기다렸어. 미영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시간. 나는 너한테 줄 시간이 없어. 만약 이번 주 안에 돈을 다 마련하지 않으면 내가 내 집에 찾아갈 거야. 말을 마치고 남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오랫동안 숨기려 애썼지만 이제 곧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수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발코니에 멍하니 서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깜짝 놀라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 당황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미영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손이 난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당황했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수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 잠들었을 때 정수는 조용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출된 거액의 돈, 그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엄청난 금액. 내 돈이 빚 갚는 데 쓰였구나. 정수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은영이 말이 맞았어. 아내는 사랑 때문에 나와 결혼한 게 아니었어. 돈 때문에 나와 결혼한 거였어.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거실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영이 내려오자 그는 아내를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해? 미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정수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돈, 뭐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돈, 무슨 말이야?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식 떨지 마. 내가 계좌 확인했어. 그 돈 어디에 썼는지 말해.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정수의 얼굴은 그녀의 유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돈을 빚 갚는 데 썼어? 맞아. 미영은 멈칫했습니다. 은영이 방으로 들어와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본색이 드러났네.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은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이건 우리 오빠 일이고 우리 엄마 일이야. 당신은 수년 동안 그들을 속였어. 정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혐오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내가 한 짓이 이거야?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의 말 듣지 마. 내가 그런 건 우리 가정을 위해서였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정수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나은 삶? 내 돈으로?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정수의 눈빛이 이렇게까지 차가운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우리 엄마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야.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미영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가.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쫓아낼 수는 없어. 은영이 옆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오빠는 당신을 쫓아낼 거야. 당신은 더 이상 오빠의 아내 자격이 없으니까.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황감이 밀려왔습니다. 감히 나를 쫓아내? 저 늙은이 때문에? 정수는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수년 동안 나를 속였기 때문에 너를 쫓아내는 거야?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영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빙빙 도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정수가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아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미영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야. 정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던 게 너무 바보 같았어. 나가.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쫓겨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이 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은 할머니와 그 계집의 은영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다니. 아니, 그녀는 반격해야 했습니다. 미영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정수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한 모든 것은 단지 튼튼한 가정을 갖고 싶었을 뿐이야. 정수는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눈에는 실망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였어. 미영은 흐느끼며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당신도 생각해봐. 내가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는지. 나는 당신을 사랑해, 정수야. 은영이 옆에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를 사랑한다고? 아니면 우리 오빠 돈을 사랑하는 거겠지? 미영은 이를 갈고 획 돌아 은영을 쏘아보았습니다. 입 닥쳐.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꼴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은영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언니는 스스로 화를 자초해놓고 모르는 척하는 거야? 만약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더 잘했다면, 만약 언니가 탐욕스럽지 않았다면 우리 오빠가 언니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야.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집구석에서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동정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선이 미영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건 뭐야? 미영이 소리치며 숙자 할머니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전부 당신 때문이야. 만약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만약 당신이 이 집에서 빨리 사라졌더라면 내가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야. 숙자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망친 거야? 내가 아니야. 미영은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숙자 할머니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영의 여행 가방을 들어 문 앞에 차갑게 내려놓았습니다. 나가. 미영은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쫓아내는 거야?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언니는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니야? 미영은 미친 듯이 달려가 정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나는 갈 곳이 없어. 정수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기회를 줬지만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나가.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은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은영의 눈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미안, 나 너 못 도와줘. 빈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해? 한때 그녀와 즐겁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머물 곳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집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의 것이었던 곳, 그녀가 모든 것을 통제했던 곳,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다가와 미영 앞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차단하는 듯했습니다. 미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차지하려 애썼던 바로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빈손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다툼도 경멸적인 시선도 식사 때마다 짓누르던 냉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수는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앞에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평생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나는 어머니가 고통받게 내버려 뒀어. 나는 침묵했고 유약했고 미영 같은 여자 때문에 어머니를 극심한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어. 정수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현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할머니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다가가 머뭇거리며 나직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숙자 할머니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서둘러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정수야, 뭐 하는 거냐? 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많이 고생시켰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숙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이 없어. 정수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이 무심하게 잊고 있었던 온기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도 항상 뒤에 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은영이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남쪽으로 가서 사세요. 숙자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내 오빠는 정수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신 일을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막지 않을 거예요. 숙자 할머니는 아들과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살아와서 그곳을 벗어날 기회가 생기자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 두려웠고 다른 곳에 속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눈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방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그녀의 안식처였지만 수많은 긴 밤을 울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고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정수는 어머니를 차까지 배웅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어머니가 더 행복해지실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른 한편 미영은 멀리서 숙자 할머니를 태운 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만하고 날카로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족도 남편도 돈도 없는 빈털터리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1년 후 정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에 몰두하며 더 책임감 있게 살려 노력했습니다. 매달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선물을 보내고 자주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딸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일 필요도 밤마다 몰래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은영과 함께 산책을 했고 매일 저녁 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인생은 순환과 같습니다. 오늘 뿌린 것은 조만간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미영은 탐욕과 이기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계략으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스스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이 없고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은 사람은 결국 고독과 버림받음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수는 유약함의 전형이었습니다. 나약함과 회피하는 습관 때문에 그는 무심코 친어머니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실수를 깨달았을 때 그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여전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숙자 할머니, 자식을 위해 참고 견디는 어머니의 모습.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평화를 찾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영원히 참고 견디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잊지 마십시오.